이른 아침 유치원 안을 기웃거리는 덕소 씨와 순정 씨 부부. 뭐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 원장님, 어머, 어르신들 또 오셨어요? 아이, 글쎄, 안 돼요. 이 늙은이들이 이렇게 사정하는데 빡빡이 굴지 말고 좀 들어줘요. 아니, 다니고 싶다고 아무나 유치원에 다니나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아무나라뇨? 우리 은철이가 왜 아무나예요? 지금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안 되겠네. 은철아! 누군가의 유치원 입학을 두고 벌어진 소동. 그런데 순정 씨의 손을 잡고 나타난 사람은 건장한 3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당장 입학시켜줘요. 아니, 진짜 왜 이러세요? 도대체 아드님이 어떻게 유치원에 다닌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유치원비 다 낼 테니까 제발 입학만 시켜줘요. 글쎄, 절대 안 됩니다. 다 큰 아들을 유치원에 입학시켜달라고 생떼를 쓰는 노부부. 대체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는 노부부. 제가 생각 좀 해볼 테니까 일단 돌아들 가세요. 아, 제발요. 그래요. 생각 좀 해주세요. 원장님 꼭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잠시 후에 일어났습니다. 왜? 다리 아파? 안 되지 안 돼. 자자, 아버지가 업어줄게. 자, 난데없이 자기보다 덩치가 큰 아들을 업어주겠다고 나선 덕수 씨. 기어코 30살의 아들이 늙은 아버지의 등에 업혔습니다. 힘겹게 걷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내려올 생각이 없는 아들 은철 씨. 하지만 이상한 일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은철아, 시원하지? 아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는 어머니와 어디 보자. 아버지가 좀 주물러 줄까? 다리를 주물러주는 아버지. 대체 노 부부는 왜 다 큰 아들을 이렇게까지 애지중지 대하는 걸까요? 요식 사업의 성공에 풍족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순정 씨와 덕수 씨 부부. 이들에게 유일한 걱정거리는 바로 외아들 은철 씨뿐인데. 사장님, 사모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아, 글쎄 빨리 나와보세요. 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곳은 바로 은철 씨를 입학시키려 했던 유치원. 이리 와, 이 자식아. 너 같은 놈은 콩밥 좀 먹어야 돼. 응? 아저씨 왜 이래요? 이거 놔요 이거.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아들 은철 씨가 누군가에게 멱살잡이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왜 이래요? 이거 좀 놔요. 이거 좀 놔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머지 귀한 아들한테. 귀한 아들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이놈이 내 딸한테 무슨 짓 했는지 아세요? 저 보세요, 보라고요. 유치원에 다니는 7살 여자아이를 다치게 만든 은철 씨. 이런 놈을 아들이라고 감싸기만 하면 됩니까? 예? 야, 너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거야? 응? 엄마. 내가 이렇게 빌게요. 미안합니다. 할머니, 우리 은철이는 그냥 쟤랑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다 큰 어른이 무슨 저런 어린애하고 논단 말이에요? 우리 은철이는 어른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6살이에요. 도대체 순정 씨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60이 넘은 노부모가 30살이나 된 다 큰 아들을 아기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엔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30살의 아들은 지능이 6살에 멈춰 있는 장애아였고 어머니 최 씨가 이 아들을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가 20년이 넘어 다시 찾은 안타까운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20여 년 전 한순간의 방심으로 지적 장애를 가진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던 순정 씨. 그때 손을 놓친 것이 이렇게 긴 이별이 될 줄은 몰랐는데 20여 년간 찾아 헤맸지만 만날 수 없었던 아들 은철 씨. 그런데 6개월 전 은철 씨와 어린 시절 시설에서 함께 지냈다는 친구의 제보로 노숙 중인 아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20년의 세월 동안 훌쩍 커버린 아들 은철 씨. 안 돼요. 이거 우리 엄마가 준 거예요. 안 잊어버렸구나. 벌써 미안해. 벌써 미안해. 엄마야. 내가 엄마야. 부모 없이 힘들게 살아온 아들에게 죄책감을 느낀 순정 씨 부부는 그동안 주지 못했던 사랑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은철 씨를 유치원에 보내려는 이유도 장애를 가진 아들에게 또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였는데 오해를 풀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온 노 부부. 배고프지? 엄마가 얼른 밥 해줄게. 여보, 괜찮아? 머리 아파? 여보, 아줌마, 아줌마. 네, 사장님. 두통약하고 물 좀 줘요. 네. 여보, 아들 때문에 너무 신경을 썼는지 두통이 몰려온 순정 씨. 엄마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괜찮아. 엄마 안 아파. 엄마 그런데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여보 왜 그래? 여보, 사모님 괜찮으세요? 아니 여보 왜 그래? 사모님. 119 좀 불러줘요. 아줌마 빨리. 결국 순정 씨가 의식을 잃고 말았는데 병원으로 실려온 순정 씨. 여보, 정신 들어? 괜찮아? 좀 어떠세요? 일단 검사 몇 가지 할 거고요. 체력이 많이 약하신 것 같은데 좀 쉬세요. 아직은 건강이 악화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며칠 뒤 은철아? 은철아? 너 좋아하는 과자 사왔다. 어쩐지 조용한 집안. 내가 벌써 자나? 은철이 자니? 은철아! 은철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아들 은철 씨와 그가 평소 즐겨 마시던 음료수 병들. 은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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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급히 병원으로 실려온 은철 씨. 그런데 의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검사를 해봤는데 어머님과 아드님 몸에서 같은 살충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몸에서 독극물이 검출됐다는 것인데 아이, 그럼 누가 우리 식구들한테 일부러 해코지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대체 누가 이 가족을 해치려는 걸까요? 며칠 뒤 장덕수 씨? 예, 접니다. 장덕수 씨, 서로 같이 가시죠. 왜 이러세요? 갑자기 덕수 씨를 체포하는 형사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야, 이 짐승 같은 놈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악마 같은 놈! 여보 왜 이래? 나 좀 믿어줘. 과연 덕수 씨의 혐의는 뭘까? 피고인 장덕수 씨는 아내인 최순정 씨와 아들 장은철 씨를 독극물로 살해하려다 심각한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놀랍게도 아내와 아들을 독살하려 했다는 덕수 씨. 이게 바로 피고인 장덕수 씨의 방에 숨겨져 있던 살충제와 주사기입니다. 검사 결과 이 살충제가 두 피해자의 몸속에서 검출된 독극물의 성분과 일치했습니다. 글쎄요. 장덕수 씨의 방에서 그 범행 도구가 발견됐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 범행 도구엔 장덕수 씨의 지문도 남아있지 않았고 무엇보다 살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범행 동기가 피고인에겐 없습니다. 피고인이 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글쎄요. 과연 동기가 없었을까요? 피고인의 집에서 1년째 근무 중인 가사도우미 조화진 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덕수 씨의 범행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가사도우미 조화진 씨였는데 증인, 경찰 조사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 정말 사장님이 이런 짓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말하려는 진실은 뭘까? 평소 은철 씨를 보살피다 그대로 아들 방에서 잠드는 날이 많았던 순정 씨. 순정 씨 모자가 평화롭게 잠들고 나면 비로소 시작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우, 사장님. 왜? 둘 다 잠들었다니까. 아, 그래도 불편해요.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돼요? 그러지 말고 좀만 기다려봐. 조만간 아들랑 깨끗하게 정리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 정식으로 재혼하자고. 알았지? 다정한 아버지이자 남편인 줄 알았던 덕수 씨가 알고 보니 가사도우미 화진 씨와 불륜 관계였던 겁니다.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성스럽게 우려낸 차에 정체 모를 액체를 떨어뜨리는 덕수 씨. 향기 좋네. 뭐해요, 여보? 잘 왔어. 당신 여기 앉아. 자, 와요. 이게 뭐예요? 내가 당신 주려고 좀 내렸어.
친구놈이 외국 갔다 오면서 사온 차야. 좋다. 당신 안 마셔요? 난 됐어. 당신 마셔. 몸이 좋은 거라니까. 아내 무엇이 들었는지도 모른 채 남편이 준 차를 마신 순정 씨. 사모님이 마시는 차에 뭔가 섞는 걸 보긴 했지만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두통이 심하지? 그러다 결국 쓰러져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된 것이었는데 순정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미래를 즐긴 덕소 씨와 가사도우미. 그런데 그만 두 사람의 미래 현장을 아들 은철 씨가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는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어. 곧 올 거야. 한참 동안이나 두 사람을 바라보다 돌아간 은철 씨. 사장님 어떡하죠? 은철이가 사모님한테 다 말해버리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아들이 불륜 사실을 폭로할까 두려워진 덕수 씨.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은철 씨가 독극물에 중독된 채 발견된 것이었는데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결국 피고인은 불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평소 아들이 좋아하던 음료수에 이 주사기를 사용해 살충제를 투입했고 이를 마시고 쓰러진 아들을 마치 자신이 발견한 척 연극을 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범행 동기까지 드러난 상황. 아닙니다. 아니에요. 화진 씨,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죄송해요 사장님. 전 설마 사장님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실 줄은 몰랐어요. 증인은 혹시 피고인이 아들의 음료수에 살충제를 투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까? 네? 아니 그건 못 봤지만. 그렇다면 지금 검사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추측 아닌가요? 이젠 범행 동기가 나왔는데도 끝까지 부인하겠다는 겁니까? 단지 불륜 장면을 들켰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를 가진 아들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동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손수 씻기고 먹이고 업어줄 정도로 애지중지했던 아들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은철이는 저 사람 아들이 아닙니다.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검사, 지금 피해자 최순정 씨가 얘기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장은철 씨의 원래 성은 노 씨이며 피고인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사실 김 부부는 3년 전 재혼한 사이였고 아들 나는 씨가 오래전에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에 극적으로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게 됐고 자식이 없던 남편 김 씨는 기꺼이 씨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 친자식처럼 대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내 가 받은 충격이 더욱 컸던 것입니다. 내 앞에선 그렇게 친자식처럼 감싸더니 그 불쌍한 애를 죽여? 내가 어떻게 찾은 자식인데 걔를 죽여? 아니야 여보. 내가 은철이를 죽여. 나 정말 그 애를 내 친자식처럼 보듬었다고. 이제 그만하세요, 피고인. 피고인의 부부 사이는 6개월 전
최순정 씨의 아들이 등장하면서 소원해졌고 그 틈을 타 피고인은 가사 도우미인 조화진 씨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혼으로 끝낼 수는 없었겠죠. 수십억 대의 재산이 요식 사업으로 성공한 아내분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아내를 서서히 독살시켜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고 의붓 아들에게 불륜을 들키자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 그도 죽이려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의 진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난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덕수 씨. 자. 정숙하세요. 이것으로 1차 공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이면 돼요. 장덕수 씨, 저한테는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거짓말하시면 제가 어떻게 변론을 합니까? 아유 참, 난 거짓말한 게 없다니까요, 글쎄. 조화진 씨하고의 관계도 지금까지 속이지 않았습니까? 글쎄, 그 여자하고는 아무런 사이도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변호사님까지 날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속을 열어서라도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아이고, 변호사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내 아내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엄한 사람 잡아다 여기다 놔두면 어떡합니까? 혹시 누가 해코지라도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예?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나가세요. 덕수 씨는 정말 결백한 걸까? 예, 사무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해주시죠. 진범이 따로 있다면 이번 중엔 은철 씨를 찾아올지도 모르는 상황. 변호사의 지시를 받은 사무장이 몰래 병실을 지켜보기로 했는데 하지만 병원 안에서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변호사님, 전데요. 아직 아무 일 없는데요. 수상한 사람이 온 적도 없고 위험한 일도 없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차 공판. 이번 공판에는 건강을 회복한 은철 씨도 참석했습니다. 재판장님, 최순정 씨의 아들 장은철 씨에게 꼭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증인 신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밖의 증인을 요청한 변호인. 검사, 변호인,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재판장님, 장은철 씨는 6살 지능을 가진 지적 장애인입니다.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6살 아이에게도 증인으로서의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 질문을 반드시 이해하고 답변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요청을 허락합니다. 마침내 증인석에 서게 된 은철 씨. 도대체 변호인이 그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장은철 씨, 지금부터 제가 묻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음료수를 마시고 쓰러지기 전날 아버지 장덕수 씨와 가사 도우미 조아진 씨가 함께 있는 걸 봤나요? 네. 아빠랑 이모랑 같이 누워 있었어요. 큰 방에서.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죠? 그냥 기분이 안 좋았어요. 엄마가 알면 싫어할 것 같았는데. 근데 다음 날 아버지가 그 음료수를 준 건가요? 네. 아빠가 3개나 줬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이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변호인이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예, 알겠습니다. 증인, 검찰 측에서는 아버지 장덕수 씨가 어머니는 서서히 중독시켜 살해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증인에게는 한꺼번에 몇 배의 살충제를 먹여 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어떻게 살아있는 걸까요? 나는 그런 어려운 거 잘 모르는데. 그래요. 재판장님, 증거 영상 제출합니다. 대체 변호인은 무슨 주장을 하려는 것일까? 사무장이 병실을 지켜보던 그날 은철이 병실에 없어요? 은철 씨의 병실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가사도우미 화진 씨. 그런데 어쩐지 그녀의 행동이 좀 수상합니다. 주인도 없는 병실 문을 닫고 그녀는 안에서 뭘 하려는 걸까? 주변을 살피며 가방을 뒤적거리는 화진 씨. 무슨 음모라도 꾸미는 것 같은데. 조아진 씨,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영상이 나옵니다. 네, 저 잠깐. 조아진 씨가 이 자리에서 빠지면 안 되죠. 언제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대체 그녀가 뭘 속이고 있었다는 것일까? 병실로 돌아온 은철 씨. 혹시라도 그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까 봐 계속 병실 안의 상황을 지켜보는데 왔어? 너 좋아하는 거 갖다 놨어. 뜻밖에도 장애를 가진 은철 씨에게 술을 건네는 화진 씨. 그리고 잠시 주변을 살피는가 싶더니 단숨에 술을 들이키는 은철 씨. 주나. 아우, 검사다 뭐다 해서 며칠 못 마셨더니 아주 죽겠더라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지금 그의 모습은 6살 지능의 지적 장애자가 아닌 평범한 성인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우, 왜 이래? 미쳤어? 네 엄마 오면 어쩌려고? 아, 괜찮아. 아까 그 노인네 가게 간다 그랬어. 아우, 왜 이래? 놀랍게도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겁니다. 혼란에 빠진 법정.
이게 은철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아픈 거 다 낫니? 아닙니다. 증인은 애초에 장애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지훈 씨. 변호인, 지금 언급한 최지훈 씨가 누굽니까? 재판장님, 최순정 씨의 아들 노은철 씨는 어머니를 잃어버린 후 장애시설에서 생활하다 안타깝게도 5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실. 그렇다면 남자의 정체는 뭘까요? 지금 증인석에 앉아있는 남성의 본명은 최지훈, 노은철 씨가 아니라 노은철 씨를 사칭한 가짜였던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왜 죽어요? 제가 내 아들인데. 내가 준 목걸이에 좋아하는 음식까지 그대로인데 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대체 이 사건 뒤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 1년 전 우연히 순정 씨가 붙인 전단지를 보게 된 최지훈 씨. 잠깐만. 나 전화할게. 그런데 어딘지 낯익은 전단지 속의 아이.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어린 시절 한 고아원에서 지내던 사이였는데 순정 씨가 수십억대 자산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훈 씨. 그럼 내가 먼저 저 집 가정부로 들어가서 정보를 빼내잔 말이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애인인 화진 씨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는데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럼요. 우리 은철이도 이걸 사고 있거든요. 나랑 똑같이. 거기다가 제 이름까지 썼다니까. 친아들이라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순정 씨의 목걸이를 위조하기로 한 화진 씨. 노 부부의 아들을 사칭한 임 씨와 내연 관계에 있던 정 씨가 어머니와 아들이 증표로 가지고 있던 목걸이를 위조해 만들고 마치 장애 때문에 노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뒤에 내연녀 정 씨가 어머니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설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인 척하며 아들 씨를 봤다고 제보를 한 것입니다. 그 뒤에 어머니를 만난 임 씨는 철저히 6살 지능을 연기하며 노 부부의 재산을 빼앗을 무서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순정 씨 명의로 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선 부부를 이혼시켜야 했는데 이를 위해 덕수 씨를 유혹하려고 했던 화진 씨. 또한 살충제를 섞은 음료수로 순정 씨를 서서히 중독시켜 자연사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찍 중독 증상이 나타나 버린 순정 씨. 아무래도 중독 증상이 보이는데. 중독이요? 네,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범행이 탄로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 덕수 씨에게 살인 누명을 덮어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지훈 씨는 스스로 죽지 않을 만큼의 살충제 음료를 마셔 피해자가 되는 엽기적인 자작극까지 벌인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면서 공소는 취하됐습니다. 뭐라고 이거? 나요 이거 좀.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진범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순정 씨는 잃어버린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만 했습니다.